함께하는 수업 발굴 원정대 수업 머니! 효원쌤, 혹시 학교 생활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연수를 가거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의 그 넘치는 열정, 그리고 다채로운 수업 방법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때마다 나도 조금 더 발전해봐야지 라는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뭐하니 하면서 매 회마다 선생님들 만나뵐 때마다 내가 교직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분 더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동석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효원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하. 항상 효원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걸요? 아, 저희 분위기 너무 훈훈한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을 물어보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만나 뵙게 될 선생님이 전학공으로 교내 전체를 넘어서 인천시 전체에 큰 파급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시거든요. 오, 진짜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 훌륭한 영향력 안에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 그 선생님 한번 뵈러 같이 가볼까요? 완전 좋아요. 얼른 가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중학교 수학교사 안미경이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엄청 훈훈하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저희 수업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곳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영향받은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선생님들께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건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인천시에서 지금 전학공이라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학공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수학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을 좀 고민하는 그런 활동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 모임 이름이 샘사랑이라는 건데요. 그 샘사랑은 전국 수학교사 모임이라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수학교사 선생님들 모임 중에서 인천 지역 중학교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샘사랑이라면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수학의 사랑이 샘솟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 좀 그렇기도 한데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제 매주 모이셔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어떤 체험 수학으로 아이들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그런 모임이셨었어요. 근데 우연히 교육청 활동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과 연이 닿아서 한 2009년 정도부터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샘사랑에서 보고 배우신 바를 이렇게 바로 수업에 딱 적용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대학 입시나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체험이나 뭐 어떤 활동 중심보다는 이제 좀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좀 사고를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사실 수업에 적용을 못 하고 있다가 강의식 수업만 하고 있다가 다른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수업을 바꾸게 된 거죠. 어떤 계기로 그러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이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고민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하고 있다가 어떤 다른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수업께서 선도교사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선생님들께 제 수업을 보여드리기 너무 창피해서 좀 바꿔보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나눔하기 전에 내 수업이 과연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인가 하고 저도 많이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샘사랑에서 선생님들이랑 계속 나눴던 거를 이제 한번 한 단원씩 조금씩 적용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선도교사 수업을 매 학기 공개 수업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경 수석교사 정희영입니다. 안미경 선생님과는 교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샘사랑 활동을 통해서 15년 이상 수학교육 연구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안미경 선생님께서는 예시문제 풀이 후 동일 패턴의 유사문제 풀기와 같은 기계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념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을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러한 수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잘 해내는 데는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오래전부터 전국 수학교사 모임과
쌤사랑 활동 등을 하시면서 수업 전문성을 키워오셨고 선도적으로 수업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약간 이미 익숙해진 수업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혹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을까요? 네, 이제 뭐 모든 단원을 하기에는 진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수업교사, 선도교사 할 때는 한 차씩만 보여주면 또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업이 되잖아요. 이제 그럴 수는 없어서 한 단원을 정해서 이제 한 학기 한 단원, 그 다음 학기는 두 단원, 그 다음 학기는 세 단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수업을 했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차 함수에서 아이들이 그냥 함수식을 적고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직접 함수 곡선을 그려보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만들어낸 것을 직접 함수식을 적용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학생들이 포물선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활동하면서 수학적 탐구까지 나아가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수학이 생활 속에서도 수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던졌을 때 거리 측정할 수 있고 넓이도 측정할 수 있고 축적까지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생활 속 수업을 수업 주제로 하시면 엉뚱한 대답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서술형 평가하다 보면 온갖 답이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업 개선 선도교사 수업을 할 때 모둠 활동을 했었어요. 모둠 활동을 하는데 모둠이 틀린 똑같은 답안을 가지고 이제 애들이 근데 서로 보니까 다 답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오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네. 맞았어 했는데 틀린 거죠? 네. 아, 보통 이러잖아. 웬일이야. 전교 1등이 맞으면 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 반 아이들이 6개의 모둠이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답이 틀렸더라도 아이들이 약간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쉽게 말해서 양치기라고 하죠. 그걸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사고랑 탐구를 확장시켜주는 수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개념 중심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그 개념을 중심으로 애들이 사고를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을 쭉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교과서에서는 대안교과서라는 게 따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과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 교육 포럼 외 17인인 저자께서 지으신 건데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지도서까지 다 나와 있고 그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글 파일까지 다 공유를 해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과에서도 대안교과서가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수학과에서도 대안교과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수학 개념을 알려주고 약간 문제풀이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과서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대안교과서를 이용한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문제풀이보다는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개념 찾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고 문제 풀고 길이 구하고 각도 구하고 이런 데서 끝나지만 이 교과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그려보고 모둠 토론을 통해서 직접 사각형의 성질들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교과서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념은 안 배웠는데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요? 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각형은 그릴 수 있고요. 그 그린 사각형 내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 찾아가는 이걸 선생님들이 대부분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하지 않고 직접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성질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둠끼리 토론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로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교과서보다는 학습지를 위주로 하시는데 학습지에 교과서보다 저의 생각을 쓰는 게 더 많아가지고 더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니까 좀 더 교과서만 썼을 때보다는 이해가 더 쉽게 되고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네요.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사학경 특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생각을 적고 모두분들끼리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 모두만의 의견을 애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학경의 성질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모두분들끼리 반론도 제기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학인데도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하면 쓸 내용이 굉장히 많겠어요? 네. 제가 주는 활동지에는, 그리고 이 대한교구에서 만드시는 활동지에는 저희가 이제 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자, 생각해봐, 토론해봐, 정리해봐, 써,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선생님 왜 저희를 다 수학자를 만들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약간 아이들이 수학적인 탐구를 하고 그 탐구 과정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선생님이 원하시던 그런 수학적인 목표에 도달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사고를 좀 확장하고 싶어요. 개념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 수학이 체화되어야만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성취 수준의 차이가 되게 극심하잖아요. 또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도 되게 심해졌을 것 같은데 좀 늦은 친구가 있으면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게 좀 어렵지는 않으세요? 네, 좀 그래서 진도 부분에서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기다려줘야지만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약간 기다려주는 게 선생님의 일이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이것도 너무 감동 아니에요? 저희 명언입니다, 명언. 아, 명언 저희 제조기. 그런데 이 자료는 뭐예요? 이거 집 모양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유학기 수업할 때 1학기 때 주제 선택 수업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자료입니다. 오, 자유학기제. 저 약간 중학교 선생님으로서 엄청 반가운 이름인데요. 네, 주제 선택 시간에 한 활동인데요. 혹시 다들 겨울왕국 보셨죠? 아, 그럼요. Let it go, let it go. 이 자리에서 노래 뽑아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진정하겠습니다. 아, 혹시 그 영화 배경 속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배경이면은 그 약간 굴러다니는 돌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저는 눈꽃송이요. 네, 엘사함의 눈이죠, 효원쌤.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겨울왕국에는 눈꽃이 나오는데요. 그 눈꽃이 사실은 수치 해석학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래픽화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그 눈꽃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주제 선택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픽을 만드는 건데요. 물리적 방정식을 통해서 눈꽃이나 뭐 흐르는 물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정식을 통해서 CG의 질이나 효과를 훨씬 더 높이고자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고하는 힘은 빠지지가 않겠네요. 네, 지금 이 활동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낮춰서 수학에선 지오지브라라는 어떤 그래픽 계산기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오지브라를 이제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그려보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눌러봐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고 지오지브라 열어 하고 아이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눌러서 이렇게도 만들어지네 저렇게도 만들어지네 이렇게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도 직업이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생활 속의 수학까지 다 알게 되게끔 그렇게 이제 수업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이 혼자 했다고 지금 하기에는 나가고 있는 자료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약간 앙증맞은 집들도 있고 너무 귀여운데요? 퀄리티도 높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 3차원을 조금 창의적으로 그려봐 했더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렸고 모둠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제 그 연관관계가 있던 학생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를 강조하는 수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까 수학자 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혹시 평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하나 평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성질로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성질이요? 저 수학의 정석은 들어봤거든요. 수학적 성질은 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 모양이나 숫자만 조금 바뀌어도 사실 다 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먼저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한 4-5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한 모둠 활동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그 모둠의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쭉 수업을 끌어가고요. 그 수업을 조건만 조금 변형해서 이제 개별 프로젝트로, 개별 평가로 아이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리 바뀌었을지언정 사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답에 한 발짝 한 발짝 아이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지요. 네. 수업이 평가로 이루어지는 이 순간 학생들의 성취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예전에도 수학 선생님하고 이 얘기 했었는데 수포자라는 말 너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 만연한 말이죠. 아마도 중학생들도 수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반응은 어떤가요?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이제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업 자체가 제가 가르쳐주고 이해해라기보다는 자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고를 끌어내고 그걸 글로 써봐. 너의 의견도 쓰고 모든 의견도 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직접 쓰게끔 하다 보니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모둠 토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수포자 하니까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도 수포자가 상당히 이제 1학년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하면 아이들이 어찌됐든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매우 저도 긍정적이고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수학과 한 발 더 친해져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수학 문제 좀 같이 풀어볼까요? 아까 정석? 말씀하셨잖아요. 정석 안 되고요. 사고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문제풀이도 매우 중요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이러시면 저 왠지 진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효원쌤 더 곤란해지기 전에 우리 슬슬 빨리 마무리 들어갈까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동석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마무리 멘트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샘사랑이라는 선생님들 속에서 정말 수학을 어떻게 수업해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같이 연구하는 모임도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수업 나눔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와서 여기 공항중학교는 저경력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제 같이 수업 나눔을 하고자 선생님들께 이제 메시지를 드렸고 저까지 8분이 지금 함께 수업 나눔을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도 쓰시고 수업 성찰지도 쓰시고 수업 나눔을 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수업 보고하는 그런 관찰지까지 다 쓰고 계시는데요. 이제 평가회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교과 융합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수학이랑 특수도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저는 수업 나눔이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발전할 수 있고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첫 학교에서 수업 나눔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효원쌤도 같이 나눔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요. 저희 공동 수업 디자인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제가 수업 모하니 하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찾아가는 수업 발굴 완정대 수업 모하니! 고생하셨습니다. 와.